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전기생활의 여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접점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시퀀스 도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시퀀스 도면의 구성 요소를 알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시면 기능사뿐만 아니라 추후 기사, 산업기사 공부를 하실 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회로, 보조회로와 그에 해당하는 접점, 전원부, 센서부가 어느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좀 더 원활한 이해를 위해 도면을 보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전기랑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셨거나 처음 전기에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도면을 마주하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겠죠. 도면은 처음 보면 낯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뭔지 먼저 파악하고 도면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왼쪽 위에 TB1, 오른쪽에 3P3W AC220V라고 써있는 게 있는데, 이는 TB1 단자를 통해서 3상 3선식 교류 220V의 전압이 인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전력선 L1, L2, L3에서 3상 3선의 전력을 공급하고 보호도체 P가 접지선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즉 델타 결선으로 이 도면 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전력선 L1, L2, L3에서 나오는 입력은 모터 M1하고 M2로 하게 돼요. 도면을 해석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시퀀스의 최종 목적은 대부분 모터를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모터를 가동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이 선들을 바로 주회로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회로상에 있는 이 접점을 주회로 접점 혹은 주접점이라고 말하게 되죠. 정확하게는 MC 주접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 주회로상에 있는 애들이 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배선 차단기를 나타내는 접점 기호가 되고, 이건 전자식 과전력 회전기의 센서부가 되겠습니다. 이 둘 같은 경우는 주회로상에 위치했지만 주접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제 이 주회로상에 있는 이 기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배선 차단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회로를 열고 닫아주는 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조작도 가능하지만 과전력이 흐르면 자동으로 차단시키기도 하죠. 이 배선 차단기 스위치를 올려서 통전을 시켜주게 되면 빨간 선으로 표시된 지점까지 전류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간 선을 지당한 접점인 EOCR, SS, PB0는 모두 비접점이기 때문에 평상시엔 접점이 붙어있어서 전류를 통전시킬 수 있는 거죠. 즉 MCCB 전원을 투입시키면 나오는 동작사항은 이게 다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 동작을 진행시키려면 이제 퓨즈 2차 측에 있는 이 보조회로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동작사항에 대해서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초반에 시퀀스회로의 최종 목적은 모터를 동작시키는 게 대부분이라고 했죠. 즉 여기 있는 모터 M1, M2가 동작하려면 이 앞에 있는 MC1, MC2에 A 접점이 붙을 필요가 있어요. 접점 기호가 단자 기준 오른쪽에 있으면 A 접점이라고 접점의 2의 파트에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 MC1, MC2가 붙으려면 여기 있는 MC1, MC2 전원에 신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왼쪽 주접점이 붙게 되면서 비로소 M1, M2 모터가 동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MC 주접점은 주회로상에서 모터에 전력을 넣어주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문 역할을 하며, 이 문은 MC 전원에 의해서만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가 주회로에서 MC 주접점과 MCCB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 EOCR은 이따가 센서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보조회로 쪽으로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회로를 봐보도록 하죠. 앞서 주회로의 목적은 회로 마지막에 있는 부하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하를 움직이기 위해 있는 회로가 바로 이 보조회로입니다. 보조회로와 주회로를 구분하는 방법은 도면의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로 봐도 되지만, 정확한 구분 방법은 바로 이 퓨즈홀더에 의해서 구분을 해줍니다. 도면상에서 퓨즈홀더는 이런 식으로 가로로 눕혀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지급재료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 퓨즈홀더가 이렇게 가로로 눕혀져 있는 경우는 바늘 기준으로 왼쪽이 인입부, 오른쪽이 인출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상에 있는 퓨즈홀더도 바늘 기준으로 왼쪽을 인입부, 오른쪽을 인출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퓨즈홀더 인입부 쪽에는 주회로가 있고 인출부 쪽에는 보조회로가 있죠. 이로 인해 퓨즈홀더 인입부는 주회로, 인출부는 보조회로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시험지의 수험자 유의사항에서도 퓨즈홀더 1차 측은 주회로, 2차 측은 보조회로를 이용해서 결선하라고 지시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퓨즈홀더 2차 측의 이 회로를 저희가 보조회로를 하게 되고, 여기 있는 A, B 접점들을 모두 보조 접점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보조 접점들 중에서 여기 있는 수동 조작 접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접점들은 모두 여기 아래에 있는 전원부에 전기가 들어가야지만 동작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보조회로의 접점이 이런 식으로 동작된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시는데, 예외가 되는 게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EOCR과 FLS라는 전원부인데, 이 녀석들은 기기 내부에 감지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와도 바로 접점이 동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녀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원부라고 하는 것은 회로 아래에 달린 이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에 보조접점이랑 이름이 같은 것을 찾아보면 EOCR, MC1, MC2, FR, FLS,
P, X가 있죠. 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YL, BZ, RL, GL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기가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거나 소리가 나는 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에 전기가 들어가면 동작하는 녀석들인데, 여기서 EOCR이랑 FLS 같은 경우는 감지부가 있어서 전원이 들어가도 바로 접점이 동작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얘네들의 감지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EOCR의 감지부는 여기, FLS의 감지부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EOCR의 경우는 과전류가 여기에서 감지가 돼야 접점이 동작하며, FLS 같은 경우는 수위가 높아지는 걸 여기서 감지해야 접점이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는 EOCR 센서가 어떤 원리로 과전류를 감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센서에 의해서 이 접점이 동작하게 되고, 또한 수위를 어떻게 판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센서에 의해 이 접점이 동작함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현재로서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센서가 동작되는 원리는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요. 물론 추후 센서부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도 만들 계획이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배전기구랑 계전기 넘버링에 대해 설명을 드릴지, 아니면 저 도면을 해석하는 영상을 알려드릴까 고민했는데, 도면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다음 넘버링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기능사 실기에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해석까지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도면을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추후 산업기사, 기사 실기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또한 실무에서도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도 나쁠 것 하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학습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